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대전에서 전직 공무원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4명을 덮친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지고 다른 3명도 크게 다쳤는데요. 검찰이 음주운전 사건의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60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 문을 열고 나온 남성이 비틀거리면서 주차장으로 향하더니 그대로 차에 탑니다. 대낮에 만취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다른 초등생 3명에게 중상을 입힌 66살 박모 씨입니다. 대전지검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죄와 위험운전 취사죄를 적용해 방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유족이 기억하기 싫은 일을 떠올리며 진술하는 것은 다시는 무고한 희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며 재판부가 음주운전의 경종을 울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울먹였지만 유족은 어떤 사과와 변명도 듣고 싶지 않다며 7천만 원의 공탁금 수령도 거부한 채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정말 반성을 하게 된다면은 어느 한 변명 없이 엄하게 처벌을 받아라라고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시 방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0.108%, 운전 속도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42km로 조사됐습니다.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 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구형대로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대한 최근 판결을 보면 15년에서 20년을 선고한 검찰 구형과 달리 법원은 6, 7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재판의 선고는 다음 달 20일 대전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내일 열려 국회 세종이사당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심의합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오늘 송하영 위원장이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실을 찾아 국회 세종이사당 규칙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고 안건 협상과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내일 오후나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 세종이사당 규칙안 중 법사위를 세종으로 이전하도록 한 부대 의견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 설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사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와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항공우주 분야 기능 중복 논란이 항우연 입지를 둘러싼 설전으로 번진 모양새인데 대전의 연구기능 훼손이 우려됩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경남 사천을 지역구로 둔 하영재 의원이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전제로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전을 주장합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서 사천으로 이전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는 또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즉각 대전의 연구, 전남 고흥 발사체, 사천의 위성이라는 정부의 삼각 클러스터를 뒤집는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천으로 이전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주 관련된 연구개발 실적 그리고 인재 양성 실적들이 해체되거나 훼손되거나 이전되는 일은 없도록 총력을 다해서 대응할 것입니다. 일단 이상률 항우연 원장이 당장 물리적으로 이전은 어렵다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대전에 집적된 국방과학연구소, 카이스트 등 출연연, 연구 인력 등과 협업을 해왔는데 사천으로 이전하면
그간 쌓아온 연구 개발 능력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대전에 있는 우주환경시험 대형 설비들을 옮기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타당성도 없다고 지적합니다. 연구자들을 마치 부품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우연의 모든 구성원들은 반대하고 있고 가지도 않을 거고 사실 갈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항우연의 사천 이전 주장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해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흔드는 것이라며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6년 전 홍성군 세무과 직원 10명이 부산으로 연수를 간다고 해놓고 일본 대마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홍성군은 자체 감사에 들어갔고 경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6년 전 홍성군 세무과 공무원들이 제출한 국내 연수 계획서입니다.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선진 세정 벤치마킹을 한다며 공무원 10명이 2박 3일간 부산 일대 연수 일정을 짰고 750만 원 예산 결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이 부산 연수 둘째 날부터 일본 대마도로 외유성 여행을 갔다는 익명의 투서가 접수됐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홍성군은 감사에 착수했고 연수 내용에 대한 점검이 부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복무 점검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출장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들이 부산 연수를 갈 때 여권을 미리 챙기는 등 해외여행을 사전에 계획하고도 국내 연수를 간다고 공문서를 만든 부분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은 지금은 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수 예산 750만 원 중 대마도 여행에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해외여행을 갔던 공무원 10명 중 퇴직자를 제외한 8명이 현재 근무 중이고 이들 중 일부는 대마도 여행 비용은 사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며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대전지검이 수사합니다. 대검찰청은 수사 요청 대상에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을 비롯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고 국토부와 통계청이 세종과 대전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감사원이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며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 7명 역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24시간 시민 안전을 살필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이 세종에 등장했습니다. 무인 자동차처럼 스스로 주행하고 경찰, 소방과 연계해 안전사고나 범죄 등의 발빠른 대응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조형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다리 밑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순찰을 돌던 로봇이 이를 발견하더니 상하 좌우, 주변을 돌며 꼼꼼히 살핍니다. 촬영한 영상은 스마트패드와 세종 도시정보센터에 실시간 전송합니다. 세종시와 국토교통부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도입한 사족 보행 로봇 스팟입니다. 강화학습으로 장애물 회피와 좌우 측면 보행은 물론 계단도 능숙히 올라가고 사람의 명령도 척척 수행합니다. 일어서 왼쪽으로 3걸음 이동해봐요. 왼쪽으로 3걸음. 한 번에 1시간 반가량 구동이 가능한데 배터리가 소모되면 알아서 충전소를 찾아 휴식을 취합니다. 이 로봇은 스스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운용이 가능합니다. 인력 3명의 대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열화상과 고해상도, 360도 등의 카메라 8대와 라이다 등 식별 장치로 야간에도 물체 인식이 가능하고 범죄나 화재, 시민의 위험 상황도 실시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에 별도의 카메라 라이트를 달았고요. 그 라이트를 통해서 그 광량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세종시는 일명 스판 로봇을 이응다리에 시범 운용해 낮에는 시설 안내를, 야간에는 자율 순찰을 맡길 예정입니다.
순찰 영상은 112, 119 등과 연계해 안전사고나 범죄, 화재 대응에 활용합니다.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그 화면을 계속 우리가 모니터하면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경찰하고 소방하고 같이 연계해서 위험한 상황이라든가 안전한 상황을 더 만드는. 세종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율주행 로봇을 다음 달 세종축제 등에서 운영하고 내년에 한 대를 추가해 위험한 구조 현장이나 민원 대응 등에 폭넓게 활용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에게 인분 기저귀로 얼굴을 맞은 사건과 관련해 전국 어린이집 교사 수천 명이 교권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등 3천여 명은 오늘 보건복지부 앞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유치원 교사와 달리 교원이 아닌 노동자 지위의 어린이집 교사도 교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며 세부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오늘 대형 화재 참사 1주기를 앞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과 중대재해사업장 최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관련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더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50명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등 정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내일까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검찰청, 노동청 등을 돌며 전국 순회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등 충청권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비는 내일까지 최대 100mm 이상 더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령 대천항과 청양, 공주, 정안 등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내일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최대 100mm 이상 더 오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6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세종과 충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는 주의에서 경계로, 대전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대전시의 공공의료를 책임질 대전의료원이 오는 2028년 대전 동구 용운동에 문을 엽니다. 대전의료원은 감염병센터와 시니어 의료센터,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 8개 전문센터와 19개 진료 과목으로 운영되며 과학기술을 접목한 기능과 설비가 도입됩니다. 또 319병상 규모로 개원하지만 의료 품질을 높이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500병상 안팎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는 대전의료원이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동구 일대 의료 공백을 해소하며 감염병 관리 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산을 지나는 첫 고속도로인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식이 오늘 오후 아산 현충사 나들목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2015년 착공해 8년 만에 운영을 시작하는 이 도로를 이용하면 아산시 염치읍에서 철안시 동담구까지 이동거리 20.6km로 7.9km 줄고 주행시간도 29분에서 12분으로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하루 3만 8천 대의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충남 북부 산업단지들이 국가 간선도로망과 연결돼 물류 비용 절감 등 연간 1,100억 원에 달하는 비용 편익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아산-천안 고속도로는 내후년에 인주면, 오는 2029년에는 당진 송악 분기점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동서교통망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